지난 11월 우리 공군이 전평시 항공수송과 국제평화유지, 긴급 해외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신형 수송기로 브라질의 C-390을 선정했죠. 현재 C-390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잇따라 수주에 성공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수송기 시장에 조금씩 발판을 넓혀가고 있는 C-390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전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리얼웨폰 제작진을 좀 웃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세대의 수송기를 도입하는 수송기 2차 사업. 원래는 C-130J, A400M, C-390 세 기종이 경합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A400M은 덩치가 다른 경쟁 기종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맞지 않아서 탈락이 돼버렸고, 자연스럽게 남은 두 기종인 C-130J와 C-390이 경합을 펼쳤는데요. 도입 대수가 예정 대수가 적죠, 세대. 그러다 보니까 이미 국내에서 4대가 운용 중인 C-130J가 그냥 추가로 더 도입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는데,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C-390이 당당히 선정 기종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브라질의 C-390은 가격뿐 아니라 기술 협력, 성능 등의 면에서 C-130J보다 더 점수를 받아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390 밀레니엄, 이름도 거창하다. 밀레니엄, 1000년. 2019년부터 브라질 공군의 실전 배치가 시작된 상당히 신형 기체죠. 수송기의 업계에서는 정말 가장 쌩쌩한 신형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약간 어폐는 없는 그런 물건인데요. 현재 브라질 공군 외에도 포르투갈 공군이 운용 중이며 오스트리아와 체코, 헝가리, 네덜란드 공군 등 유럽권에서 차기 수송기로 잇따라 선정이 됐습니다. 원래 이 체급의 대표 수송기로는 C-130 계열이 있었는데요. 서방 국가들에서는 지난 1950년대 이후 같은 체급에서는 C-130 계열이 거의 동무대였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라이벌들이 없던 건 아니지만 대부분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결국 C-130이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거죠. 냉전 때까지 구소련제 수송기를 주로 사용하던 동유럽 국가들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도 냉전이 끝난 다음에는 대부분 C-130을 도입을 했어요. 그만큼 C-130의 평가라든가 입지가 굉장히 단단한 걸 보여주는데, 근데 문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바로 C-130의 태생적 한계였는데요. C-130은 야전 운용성이 높고 내구성과 신뢰성이 높은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적재 중량이 20톤이 채 안 돼요. 또 수송기임에도 적재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은 편입니다. 50년대 기준이니까 현대적인 전술 차량이나 장갑차들 가운데는 C-130에 싣지 못하는 것도 많은 상황이에요. 미 육군이 21세기에 스트라이커라든가 하이마스 같은 걸 개발할 당시에도 C-130에 탑재가 가능한지 그걸 기준으로 무게와 부피를 적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이마스 같은 경우 발사관이 6연장으로 제한되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성능적인 제약이 생기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게다가 C-130의 엔진은 프로펠러를 돌려가 추력을 얻는 터보프롭 방식입니다. 엔진은 제트 엔진하고 같은 터빈 방식의 엔진이라고 해도 가스를 뒤로 직접 뿜는 게 아니라 프로펠러를 돌리는 거죠. 이 또한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기도 해요. 야전 운용성이라든가 연비 같은 면에서는 유리한 편인데, 반면에 속도라든가 추력 등에는 한계가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는 포스트 C-130을 노리는 기체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중 수송기 시장에서 지금 가장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는 게 바로 C-390입니다. C-130과 비교해 C-390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적재 중량이 26톤으로 C-130 계열보다 늘어났고요. 또 기내 적재 공간의 면적도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C-130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공간의 제약이 덜한 편입니다. 즉 C-130에서는 무게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탑재가 불가능했던 것들이 C-390에서 탑재가 다 되는 거죠. 특히 터보팬 엔진의 채택 때문에 최대 속도가 988km, 순항 속도 역시 시속 870km로 최고 속도 671km의 C-130J보다 아주 확실하게 우위에 있는 상황인데요. 비행거리 역시 C-130J하고 비교하면 더 명확합니다. 아주. C-130J 같은 경우는 화물 14톤을 적재할 경우에 3,300에서 3,600km 정도? 그 정도를 갈 수 있는데, 같은 무게를 적재한 C-390은 약 5,000km가량 이동이 가능합니다. 즉 C-390이 있었다면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 한국 협력자 구출 작전인 미라클 작전 때 중간 기차가 없이도 곧바로 현지까지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당시 같이 투입됐던 KC-330은
1차 목적지인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공항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었는데 C-130J는 태국에서 중간급유 때문에 한 번 기착했다 다시 가야 됐어요. 근데 이때 C-390이 투입됐다면 한 10톤 정도의 화물을 싣고도 이슬라마바드 공항까지는 곧바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C-390은 어쨌든 최근 수송기 시장을 뜨겁게 뜨겁게 달군 능력 좋은 신예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둘러싼 잡음도 없지는 않습니다. 도입 대수가 세대 적죠? 아무래도 많진 않죠? 이렇게 적은 숫자를 도입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기체를 도입했기 때문에 유지보수 같은 면에서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능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힘든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논란 중 하나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브라질 같은 나라에 생산된 비행기를 믿을 수 있겠냐는 식의 비난이 있는데 이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브라질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항공산업이 더 발달한 나라거든요. 전투기를 아직 독자적으로 개발한 적은 없으나 이미 80년대에 이탈리아와 함께 제트 경공격기인 AMX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바 있고요. 또 터보프롭 훈련기 겸 경공격기로 세계 시장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슈퍼 투카노를 개발해서 양산하는 등 군용기 분야에서도 우리보다 더 오랜 경험을 가진 국가입니다. 무엇보다도 민간항공 분야에서는 역사도 길거니와 성과는 훨씬 우리보다 크거든요. 이 C-390을 만든 브라질의 엠브라에르라는 업체는 상업용 항공기 납품 실적으로는 보잉과 에어버스의 뒤를 잇는 3위, 엄청난 겁니다. 특히 비즈니스 제트기와 소형 여객기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업체로 꼽히며 수송기 제작과 개발의 기술력을 의심한 업체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C-390이 우리에게 적합한 선택이었냐, 이거는 시간이 지나 보면 나오겠지만 흥미로운 선택인 것은 분명하고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공군의 작전 능력에 상당한 플러스가 될 잠재 능력도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